이번에는 팩터 혹은 스타일을 이용해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AQR의 매니저들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터를 측정할 때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전략은 단순하게 PBR 혹은 퍼로 계산을 하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이렇게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퍼나 PBR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프라이스 역시 6개월에서 18개월 지난 값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주가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만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합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단순 PBR을 기준으로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5년 롤링 샤프 지수이고,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퍼, PBR, PCR, PSR 등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팩터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의 지표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게 전 구간에서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팩터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하면 수익률은 증가하지만 변동성도 높아서 샤프 지수는 비슷합니다. 먼저 팩터 기준 상위 50%를 롱하고 하위 50%를 숏하는 전략의 경우 리턴과 볼러틸리티 그리고 샤프 지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 33%를 롱하고 하위 33%를 숏하는 전략, 즉 집중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수익률은 약간 늘어나게 되지만 변동성 역시 늘어나서 샤프 지수는 비슷하게 되죠. 반면에 블렌드 방법, 우리가 BAB나 Value and Momentum Everywhere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팩터에 대한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매수 혹은 공매도를 많이 하는 방법,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 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게 되면은 수익률은 훨씬 증가하지만 변동성은 비슷해서 샤프 지수는 확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팩터 순위 혼합의 경우 소형주, 비유동성 주식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샤프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주나 비유동성 주식에 대한 노출도를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팩터의 강도에 따라 비중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팩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위험 외에 원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PBR을 기준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위험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나타낸 건데, 스탁 셀레션,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밸류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3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는 마켓 익스포저, 즉 시장 노출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인더스트리 셀렉션에서도 44%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원하지 않았던 위험으로 인해서 성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베타 뉴트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산업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PBR을 기준으로 롱숏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샤프 지수가 월등히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변동성 타겟팅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전략입니다. 롱온리 투자자의 경우 이거를 추적 오차를 일정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투자자별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MDD를 10%까지 버틸 수 있지만 누구는 5%까지밖에 못 버틸 수 있고 누구는 30%까지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라도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은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MDD 혹은 변동성을 10% 정도만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15%, 20% 튀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위험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변동성 타겟팅 혹은 추적 오차 타겟팅 방법의 장점입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단순 PBR 기준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변동성이거든요. 평소에는 5% 수준에 있지만 IT 버블 같은 시절에는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변동성 타겟팅을 5% 수준에 맞춰주게 되면은 IT 버블 구간에는 디레버리지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도 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5% 수준까지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테그레이티드 방법이 믹스 방법에 비해서 롱온리 그리고 롱숏 모두에서 수익률이 높죠.
먼저 롱올리를 살펴볼게요. X축은 value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거, Y축은 모멘텀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겁니다. 믹스 방법은 각각 팩터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니까 value에서는 요 부분을 선택할 거고 모멘텀에서는 요 부분을 선택하겠죠. 반면 인테그레이티드 방법은 두 팩터에 골고루 노출된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롱숏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살펴보면 밸류 포트폴리오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롱하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숏하겠죠. 반면 모멘텀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롱하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숏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롱과 숏이 겹치니까 투자가 되지 않을 거고 요 부분은 롱 포지션, 요 부분은 숏 포지션이 들어가게 되겠죠. 반면 인테그레이티드 방법은 골고루 노출된 부분을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롱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숏할 겁니다. 각 두 가지 방법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먼저 두 가지 방법에 모두 포함된 종목의 알파는 1.9%, T밸류는 2.88입니다. 인테그레이티드 방법에만 포함된 종목은 알파가 1.6이고 T밸류가 2.11이니까 굉장히 유의하죠. 반면 믹스 방법에만 포함된 종목은 알파도 0.7로 낮고 T밸류가 0.73이니까 유의하지 않죠. 즉 믹스 방법에만 포함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의 알파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롱숏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두 가지 모두에 포함된 종목은 알파가 6.5%, T밸류가 3.63이 되죠.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방법과 믹스 포트폴리오 각각에 포함된 종목을 살펴보면 인테그레이티드에만 포함된 종목이 알파도 높고 T밸류도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수수료 후 수익인 순수익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래를 자주 할수록 모델 포트폴리오에 가까워지지만 각종 수수료로 인해서 순수익은 급격하게 감소하죠. 반대로 거래를 드물게 할수록 모델 포트폴리오와 차이가 나지만 수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순수익의 감소폭도 작습니다. 여기서 X축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주기, 즉 일간으로 리밸런싱 할 건지 위클리로 리밸런싱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고 진한 파란색은 그로스 리턴, 즉 수수료를 고려 안 한 거고 연한 파란색은 넷 리턴, 수수료를 고려한 수익률입니다. 만약 일간으로 리밸런싱을 할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와 실제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는 1로 굉장히 높지만 턴오버가 높아지니까 순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리밸런싱을 위클리로 할 경우 턴오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니까 순수익은 플러스를 기록하게 되죠. 만약 먼슬리로 리밸런싱을 할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와 실제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턴오버가 훨씬 더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익은 훨씬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쿼털리나 이얼리로 리밸런싱 할 경우 턴오버는 낮지만 모델 포트폴리오와 실제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총수익과 순수익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익, 순이익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서 리밸런싱 주기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일중 거래량 대비 거래가 많을수록 시장 충격이 큽니다. 여기서 X축은 일중 거래량 대비 내가 거래하는 게 몇 %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고 Y축은 마켓 임팩트를 나타냅니다. 즉 내가 거래하는 비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마켓 임팩트가 크겠죠. 거래량 대비 2% 정도 투자하면 마켓 임팩트가 17bp밖에 안 되지만 거래량 대비 6% 정도 되면은 마켓 임팩트가 28bp까지 증가합니다. 따라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슬로어 시그널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즉 포트폴리오 교체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밸류 팩터처럼 천천히 변하는 팩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루 동안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